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이막 고민타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대속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 없이 죽은 아들의 며느리가 대속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망나무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70대 희망나무입니다.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부가 보험을 하나 들어뒀어요. 목돈이 들어가는 종신보험이었는데 당시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살 때 든든한 미천이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붙던 보험이니 해지를 하려고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하는 말이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니 법정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넣었던 보험이고 저희 부부가 계약자니까 저희 서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문제부터 보험 해지까지 차근차근 상담을 받았죠. 그 과정에서 대속상속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씀이 큰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원래 큰아들이 받았어야 할 상속분을 며느리가 대신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보험 하나 해지하려던 건데 갑자기 상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 중에서 앞으로 상속될 그러니까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한테 가게 될 재산이 있잖아요. 본래 큰아들이 받았어야 할 그 몫을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며느리가 대신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가 가진 재산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거든요. 20대 초반에 작은 분식집 하나로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 우리고 밤 11시에 문 닫고 설거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남편은 배달하고 홀서빙하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손님 없는 날엔 불안해서 잠을 못 잤고 장사가 잘 되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죠. 그렇게 30년을 일하면서 가게를 2개로 늘렸고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은 은퇴 후 상가 2개와 건물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할 때 각각 3억씩 증여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사용했고 둘째 역시 아파트 매매할 때 보탰었죠. 공평하게 나눠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재산, 그러니까 상가 2개와 건물 한 채를 나중에 상속할 때 큰아들 몫이 며느리한테 간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죠. 둘째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이 그 몫까지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요? 형수님도 결국 남인데 언젠간 재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어머니,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요? 손주들한테 가야 할 재산이 혈육도 아닌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큰 며느리는 솔직히 말하면 딸처럼 여겨왔습니다. 첫 며느리라 그런지 작은 며느리보다 더 아끼고 예뻐했어요. 명절 때마다 반찬 더 챙겨주고 생일이면 선물도 몰래 더 좋은 걸로 준비했죠. 큰 며느리는 성격도 참 좋았어요. 밝고 부침성 있고 시부모한테 잘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도 흔쾌히 따라가 주었고 외국에서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며느리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문제가 된 건 유골 문제였어요. 큰아들이 미국에서 화장이 됐는데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한국으로 갖고 와서 가족 선산에 묻고 싶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볼 수 있고 나중에 저희 부부도 그곳에 갈 거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완강했습니다. 남편의 유골을 자기 곁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묘지에 모시겠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어미가 아들을 곁에 두고 싶은 게 이상한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상처받았을 테니까요. 결국 며느리의 뜻대로 했습니다. 유골은 미국에 남았고 저희는 한국에서 제사상만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에 남겨둔 짐들이 있었어요. 옷이며 책이며 아들이 쓰던 물건들이요. 며느리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를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의 물건들을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추억이라도 간직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상자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아들이 쓰던 시계 하나. 나중에 전화통화해서 물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노트북이나 다른 물건들은 어떻게 된 거니? 며느리가 대답하더군요. 그건 제가 간직하고 싶어요. 남편이 쓰던 거라서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게 내 남편 거 이전에 내 아들 거 아니냐고 왜 멋대로 정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사랑했을 테니까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번 상속 문제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지금은 상심이 커서 재혼 같은 거 생각도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직 40대 초반인데 앞으로 인생이 길잖습니까? 만약 며느리가 재혼을 한다면 그때 큰아들 몫으로 받은 재산은 며느리 개인 거가 되는 거죠. 우리 핏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 아들한테는 손주들이 있어요. 중학생 된 손자 하나, 초등학생 손녀 하나. 제 피를 나눈 손주들이죠. 재산이라는 게 결국 때를 이어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쓰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만약 며느리가 대속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면 앞으로 제가 건물을 증여하거나 상가 월세 계약을 다시 맺을 때마다 며느리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때 며느리와 계속 연락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유골 문제로도 마음이 불편한데 앞으로도 계속 재산 문제로 얽혀야 한다는 게요. 변호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재산을 미리 둘째 아들한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서 둘째한테만 가도록 해두면 며느리의 대속상속권을 피할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이래요. 제가 살아있을 때 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제 자유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큰 며느리를 그렇게 예뻐했으면서 막상 재산 문제가 되니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들, 특히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둘째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당연히 증여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요. 남편은 제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둘째 쪽 의견에 더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큰 며느리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이도 남편을 잃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부모가 유일한 가족인데 그 시부모마저 재산 때문에 자기를 멀리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 싶기도 했어요. 며느리야, 엄마 마음이 이래. 너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가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상처받을까요? 사실 제일 힘든 건 제 마음속에서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몫을 줘야지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아니야, 손주들이 우선이지 싶고요. 며느리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손주들을 생각하면 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며느리의 대속상속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정리하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너무 매정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 옳은 판단인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나무님의 편지, 끝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여러 번 멈칫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명백하게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저 어머니가 너무 속물적인 애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당연히 손주들한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며느리도 가족인데 왜 저렇게 대하나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답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답은 있는데 그 정답이 사람마다 다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려 합니다. 이 상황을 두 가지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리고 희망나무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는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40대 함께 꿈을 키우며 미국에서 살아가던 중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이었죠. 아마도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계획했던 미래, 함께 늙어가기로 했던 약속,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녀에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빈집, 남편의 옷이 걸린 옷장, 그리고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물론 이 며느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에 친구들도 있을 테고 동료들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은요? 남편을 잃고 나니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시부모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골 문제에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유골을 한국으로 모셔가고 싶어 하셨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어머니니까요. 아들을 곁에 두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며느리도 생각해보세요. 그녀도 남편을 곁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 함께 추억을 쌓았던 곳에서 남편을 추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며느리의 뜻대로 했다는 게 혹시 그게 시어머니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은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고집을 부렸다. 제 남편만 생각했다. 그렇게 느껴지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선 그게 고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남편을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물건들. 며느리가 한국으로 보낸 상자 안에 생각보다 물건이 별로 없었다고 하셨죠. 노트북이나 다른 물건들은 며느리가 간직하고 싶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섭섭하셨을 겁니다. 내 아들 거를 왜 내가 다 가지냐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선요. 그 노트북엔 남편이 쓰던 메모가 있을 겁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사진들, 남편이 즐겨 듣던 음악들. 그걸 켜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대속상속권 문제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보험 해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겠죠. 며느리도 당황했을 겁니다. 내가 시댁 재산을 받게 된다고? 그게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다르게 볼 거라는 걸 알 테니까요. 저 사람 재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매달리는 거 아냐? 그런 시선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걸요. 전화 통화할 때 예전 같지 않은 목소리, 무언가 조심스러워진 분위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나는 결국 며느리구나.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남편도 잃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던 시부모님마저도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며느리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 정리를 계속하면 자기 몫이 사라진다는 걸요.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가족에게서 완전히 밀려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를 포기하면 역시 며느리는 착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공평한 일일까요? 며느리도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과 함께 꿈을 꿨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고 있는데요. 물론 며느리가 재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지금 며느리의 권리를 박탈할 이유가 될까요?
나중에 재혼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재산 상속은 안 돼. 이게 공정한 판단일까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라고 했지만 결국 피가 다르니까 남이야. 손주들이 있는 둘째 쪽이 진짜 가족이고.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이제 희망나무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망나무님은 70평생을 일하셨습니다. 20대 초반 작은 분식집 하나로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 11시에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셨죠. 3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손님 없는 날엔 불안해서 잠을 못 잃었고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안도하셨다고요. 그렇게 모은 재산입니다. 건물 한 채, 상가 2개.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희망나무님에게는 인생 그 자체죠. 땀과 눈물로 일궈낸 가족을 위한 유산입니다. 두 아들이 결혼할 때 각각 3억씩 증여를 하셨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으셨던 거죠. 큰아들은 그 돈으로 미국에서 사업 미천을 만들었고 둘째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남은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연사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희망나무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습니다. 보험 해지, 상속 문제, 그리고 대속 상속권. 며느리가 큰아들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희망나무님이 느끼신 당혹감을 이해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며느리한테 간다고? 물론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딸처럼 여겼다고 하셨죠. 첫 며느리라 그런지 작은 며느리보다 더 챙겨주고 더 예뻐하셨다고요. 그 마음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골 문제, 유품 문제를 겪으면서 조금씩 마음에 금이 갔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둘째 아들한테 손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학생 손자, 초등학생 손녀. 희망나무님의 피를 나눈 손주들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손주들 웃는 얼굴 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리고 손주들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조부모 마음 아닙니까? 재산이라는 건 결국 때를 이어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손주들이 자라서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집 마련할 때 미천이 되라고 모은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의 절반이 며느리한테 간다.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럼 그 재산은 우리 핏줄과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 되는 건데.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증여하거나 상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며느리와 연락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거. 이미 유골 문제로 마음이 불편한데 계속 재산 문제로 얽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둘째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당연히 불만입니다. 형수님은 결국 남인데 왜 우리 애들 몫까지 가져가나요? 그 말을 들으니 희망나무님도 흔들리셨을 겁니다. 맞아. 손주들이 우선이지. 핏줄이 중요한 거지. 변호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쓰면 며느리의 대속상속권을 피할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이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막상 재산 문제가 되니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하는 자신이 낯설고요. 내가 너무 속물적인 건가? 너무 매정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내 자유야. 손주들 미래를 생각하는 게 뭐가 나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나무님은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큰 며느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손주들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얘기해볼까도 생각하셨다가 또 망설이시고 70평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자, 여러분. 이 두 입장을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큰 며느리에게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혈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멀어지는 가족이라는 또 다른 상실이 있습니다. 희망나무님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을 대를 이어 물려주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며느리를 아꼈던 진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니, 정답이 있긴 한 걸까요? 법은 대속상속권이라는 제도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법이 감정까지 보호해주진 않죠. 그 정도 재산도 아니고 사랑과 믿음도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의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큰 며느리와 희망나무님 가족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마음으로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 재산을 지키는 것과 관계를 지키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혹시 희망나무님, 큰 며느리와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산 문제는 그 대화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면 답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가족이고 싶어 한다면 재산보다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희망나무님이 손주들을 더 챙기고 싶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이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며느리를 아꼈던 마음도 모두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만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을 나눈 사람도 가족일까요? 재산은 피를 나눈 사람에게만 물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가족이었던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언제까지 며느리일까요? 아들을 잃고 나면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닐까요?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인생이막 고민타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망나무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이 후회 없는 것이기를, 그리고 모두가 조금이나마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